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농산이 뭐 이게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위할 거라는 착각 따위는 하지 마세요. 정치인도 결국 이익을 쫓는 사람일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습니다. 이타적인 정치인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정부 그리고 정치인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들. 안녕하세요. 리터러치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좀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부었는데요. 아마 좀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언들은 사실상 제가 한 말들이 아닙니다.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한 말들이에요. 이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경제학 이론의 핵심을 아주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정부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편향의 정부든 아니면 좌편향의 정부든 심지어 중도를 표방하는 정부든 간에 말이죠. 제 아무리 대의 명분이 어쩌고 민생 안정이 어쩌고 경제 부흥이니 국익을 위한다느니 복지 후생이니 정부나 정치인들이 제 아무리 떠들어봤자 결국 그들이 추진하고 선택하는 대부분의 공공정책들은 시체말로 그냥 다 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뷰캐넌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에는 낭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제임스 뷰캐넌은 왜 이러한 경제 이론을 주창한 거냐? 뷰캐넌은 당시까지만 해도 주류였던 경제 이론이자 경제 정책이었던 케인즈주의를 비판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케인즈주의라는 경제 사상의 요체죠. 한마디로 세금을 걷고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어서 재정정책을 시행하자는 것. 그러면 경기가 자연스레 부양되고 끝내는 공공선이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이데올로기. 그게 바로 케인즈 학파의 논지잖아요. 그런데 뷰캐넌이 보기엔 이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케인즈의 재정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그건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나 정치인이 이타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 지위, 이해관계 등에 초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과연 현실 속의 정부나 정치인들이 그러한 존재들인가요? 솔직히 현실 속의 정치인들은 완전히 사심덩어리들이죠. 뷰캐넌도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만 뷰캐넌은 이걸 좀 더 고상하게 경제학적으로 표현해서 지대 추구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권력자가 되면 그 권력자는 자신이 가진 권한, 지위 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저런 명목들로 지대를 만들어낸 뒤 자신을 지지해주거나 아니면 지지해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 그 이권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산차 제조업자와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맞아떨어지는 정부는 수입차에 세금을 강하게 때려박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또 다른 예로서 특정 시민단체와 오랜 기간 동고동락한 정치인이라면 그 시민단체에 혜택이 될 법한 정책을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죠. 지대 추구, 이권 제공, 권력 유지.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공공정책이라 부르는 것들이 시장에서 선택되고 시행되는 기본 메커니즘이자 기초 알고리즘인 셈이죠. 그래서 뷰캐넌의 경제학을 두고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학의 역사에서 정부와 정치인을 일종의 불신의 아이콘으로 여긴 최초의 경제학 이론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정말 그 이전까지의 경제학은 절대 이렇지 않았거든요. 케인즈 학파의 뉴딜 정책은 굉장히 신임을 받고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여겼던 거죠. 자, 어쨌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공약 대상이 기업이든 NGO든 아니면 어떤 형태와 성격의 조직체이든 간에 그 집단과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전국적으로 권력자인 자신에게 표심을 행사할 것 같은 지지층이다 싶으면 그들의 환심을 살 만한 방식과 방향으로 정부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커니즘의 정부 지출은 한번 시작되고 나면 계속해서 늘었으면 늘었지 삭감되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는 것이 뷰캐넌의 주장입니다. 뷰캐넌이 직접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뷰캐넌은 결국 정부나 정치인들의 이러한 지대추구 전략 때문에 웬만한 정부는 늘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현재 지지층이나 아니면 잠재적 지지층들에게 이권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주려고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정부는 스멀스멀 알게 모르게 세금 도둑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신기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세금은 당초에 줄지를 않고 영원히 상승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재산세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역시 제임스 뷰캐넌은 위대한 경제학자답게 결코 그저 물어뜯고
쉽고 비판만 하고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성인답게 대안까지 제시했죠. 자, 정부나 정치인이 결국 자기 사람만 챙기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면 이들이 예산을 축내지 않게 하고 끝내 적자를 야기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뷰캐넌은 균형 예산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해당 정부가 확보한 세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초과 지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 규정이 일개 의원들 논간에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그저 단순한 일반 법조항이 아니라 헌법 조항이나 헌법에 준하는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헌법은 개정 절차가 까다로우니까요. 또 헌법은 국가 권력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